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왜 한국 여자들은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둘이서 재밌게 살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왜 그렇게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하는 거야? 라는 글입니다. 그렇죠. 한국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나면 연애 때는 안 그러다가 화가 많아요. 짜증도 많이 냅니다. 표독스러워집니다. 결혼하면 그렇게 많이 바뀝니다. 한국 여자들이랑 외국 여자들이랑 비교해보면요. 한국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한 커플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저는 이거는 문화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의 경우에는 연애 때는 애교 있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죠. 물론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처음부터 뭐 표독스럽고 화가 많고 짜증 많으면 남자가 결혼까지는 안 했겠죠. 그런데 결혼만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변합니다. 이게 스탄널커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스탄널커랑은 다른 것 같아요. 문화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게 문화가 된 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챗GPT랑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교육에서 이게 출발한 것 같아요. 특히 엄마. 엄마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찌되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버릇든다. 그리고 남편은 처음부터 휘어잡아라. 그리고 조지면 평생 당하면서 사니까 조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본인이 잘못해도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분들 그렇게 많이 당하시잖아요. 한국 여자들 사과 안 하는 거는 뭐 거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휘어잡으려고 하죠. 연애 때는 안 그러다가. 이렇게 엄마들이 딸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냥 박힌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뇌가 됐으니까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이거에 동의한 거는 왜 그럴까요? 생존 전략이죠. 본인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두들겨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배려자, 동반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같이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 여자분들을 보면 남편을 노예, 머슴, ATM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생에 한국 남자들이 무슨 죄를 그리 지었길래 이렇게 탁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그러면 이 엄마들, 기성세대 엄마들은 왜 딸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 걸까요? 아마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했다. 그러니까 내 딸, 너는 당하지 마라. 이런 심리가 딸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딸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딸들은 또 뭐라 합니까?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나오는 것도 특이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교육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불평,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한테 이야기하죠. 이들의 불평, 불만은 누구예요? 남편하고 시어머니죠. 그러면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한테는 또 찍소리도 못해요. 그러면서 딸을 통해 가지고 사이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사이를 꽉 잡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울분을 자신의 아바타가 일종의 대리만족하는 자신의 울분을 대리만족하는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죠. 아이를 100년 손님이라고. 그런데 세상이 어찌 되었는지 이제는 며느리가 100년 손님이 된 것 같습니다. 즉 며느리 상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외국에도 나타나냐? 그러면 외국에도 나타난다면 모든 세계에 있는 일야들이 다 그런 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외국 일야들은 안 그래요. 저도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영상 등등을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안 이렇습니다. 일본도 확실히 아니고요. 동남아도 아니고요. 서양도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챗GPT한테도 물어보니까 한국은 특이하게 대놓고 제압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몰래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한국은 대놓고 하는 문화. 다른 나라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한국 같은 이상한 나라는 없대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로 올라가 보면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1980년대부터 조금씩 나타나다가 1990년부터 확실히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게 확대 재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까지 이상한 바람이 불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도 이상해요. 남편을 조련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예요. 맘카페, 방송, 커뮤니티에는 남편을 조련, 교육하는 확정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이리 이상하게 될 때 한국 남자들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큰 나라 남자들은 이런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면 자공유자들이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 많이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단 기성세대의 남자들은 보면 이분들은 좀 스윗한 세대라고 다들 아시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좀 여자 형제들에 대한 어머니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스윗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밑에 있는 세대, 소위 말하는 영포티 세대, 이들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부채의식이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스윗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들은요, 저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자, 기성세대 엄마들이 그 아들들, 즉 영포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고 하면 남자는 여자한테 줘줘야 한다. 그래야 멋진 남자다. 그리고 멋진 남편이다. 한참 가지고 투정 부리지 마라.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라.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배로 낳은 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며느리를 상견으로 모실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학교에서도 미디어에서도 가스라이팅을 시켰습니다. 남녀공학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배려하죠. 힘든 일, 더러운 일은 남자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교육 자체가 사고하는 비판적인 교육을 안 하죠.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도 그러지, 사회에서도 그러지, 학교에서도 그러지, 미디어도 그러지. 즉 남자는 여자한테 줘줘야 된다고 다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은 겁니다. 외국이었다면 자국유자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까 기성세대 남자들, 영포티 세대들, 하여튼 요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30년 이상 진행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굳어버린 거죠. 특히 영포티 세대들이 제가 볼 때 상황이 심각해요. 여기에 퐁퐁이 형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갱생이 또 불가해 보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와서 바뀌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이들이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는지 본인이 노예인데 노예인 것을 자랑합니다. 내무부 장관. 본인이 돈을 벌면서 자기 용돈을 막 내무부 장관님이 승인해 줬다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굴종의 미학이라는 말까지 하는 이상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본인이 노예인데 노예인 것을 자랑하는 바보들이 많은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한여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상한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몇십 년 됐어요. 문화는 제가 볼 때 한번 자리가 잡히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면 자리 잡힌 거 몇 배 이상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닌 여자들도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애 때는 모른다니까. 이거는 스탑널커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자는 달라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좋냐? 국제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외녀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처럼 이런 이상한 문화, 병신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제 결혼이 낫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남자들은 혼자 살면 고독사 한다. 남자는 혼자 살면 뭐 외로워서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명한 건 뭐냐면 괴로운 것보다는 외로운 것이 낫습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평생 종신형으로 형벌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외로운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자유연애 시대니까 요즘 어플만 켜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OTT, 유튜브, 각종 취미생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혼자서 즐길 게 많은 시대입니다.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은 이런 가스라이팅에 지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